네, 참 시간이 너무 세월이 빠르죠. 나이도 한 살 한 살 금방금방 먹고 개강을 한 지가 얼마 전 같은데 종강 날입니다. 어, 종강 날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주를 뺄 수 있고 어느 정도 격분용신이 뭔지 용어를 한번 들어본 것으로 이렇게 사주를 학을 출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그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12강이고요. 12강을 마치고 어, 수료증, 수여식을 하고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 과정인 그 다음 주에 종강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보는 건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 12강 실전연구 교재 18번을 또 사유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마치 한박 선생님의 이런 사례를 보는 것이 이제 실전반에서는 이제 두 개씩 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한 시간 반 동안.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 인생을 가지고 명상을 해보는 불교로 이야기한다면 한 인생을 가지고 숙명과 천안을 한번 해보는 숙명통, 천안통이라고 하는 게 숙명통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모든 조건들이고 천안통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들의 조건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전을 본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이것의 조건을 보고 그리고 결과까지 보고 난 다음에 처세를 결정하는 그것이 용신이겠죠. 용신. 아, 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둑 두는 것이 바둑 한 판에 인생이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 이제 실전반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두 개씩을 한박 선생님의 그런 어, 통찰력을 빌려서 의지해서 사주를 두 개를 보고 인생을 한 번씩 이렇게 봐가는 그러면 한 달이면 총 8개의 인생을 한번 봐보는 그것이 한 1년쯤 되면은 어, 제가 장담컨대 대한민국에서 사주 고수라는 소리를 뭐 고수가 되기 위해서 뭐 굳이 탐욕스럽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 이 제대로 된 루트로 하면 제가 안내를 하고 한박 선생이라는 지금 불세출의 그 명리학자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분의 사주학의 지혜를 제가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를 몰입을 하면 사주에 있어서는 인생을 온전히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동양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28번을 가지고 한번 인생을 통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 12강이죠. 실전 연구. 2시간 가운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박 선생의 교재 382쪽입니다.
18이죠. 제목이 돈 탐해. 돈을 탐해서 제자를 유괴하여 살해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회장님하고 한성희 고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너무 적막합니다. 제가 너무나 쓸쓸해요. 이게 막 중간에 소음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음이 아니고 리액션이죠. 미안해요. 자, 남자 일대원입니다. 사주가 남자 사주고요. 일대원입니다. 자, 연주가 뭐죠? 리액션 해주세요. 연주. 개사, 올주가 을묘, 을묘. 일주가 경신, 경신. 그리고 시주가 경진, 경진. 지장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의 지장간은 경, 병. 묘의 지장간은 묘의 지장간이 갑을, 갑을. 신의 지장간이 무인경, 무, 임경. 진의 지장간이 을개목, 을, 개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행 봅시다. 개는 수, 사는 화, 을은 목, 묘는 리액션. 거기 좀 뭐 상황이 안 좋으세요? 아니 우리 한선님 거기 마이크 키라니까 마이크 키고 저기 저 회장님 좀 피곤하신가? 피곤하세요, 저? 무조건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희강 보살님 이제 화면 켜서 리액션 한번 해봐요. 아니 나 혼자 하려니까 이건 그렇잖아. 뭐 거기 다른 분들도 거기 지 혼자 있으면 마이크 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묘, 목 혼자 하지 뭐 그러면 경, 금, 심, 금, 경, 금, 진, 토죠. 그리고 이제 12원성 하면은 경금의 사화가 장생입니다. 장생. 그리고 경금의 묘목이 태고요. 경금의 신금이 걸록이고 경금의 진토가 양입니다. 양이에요. 자, 그래서 십신으로 보면 개는 상관이고요. 그리고 사화는 편관이고 그리고 을목은 정제죠. 그리고 묘목도 정제입니다. 자, 신금은 비견이죠. 그리고 경금이 비견이고 그리고 진토가 편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행을 한번 적어보면은 금이 위에 있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점수를 본다라면은 자, 계수가 2점, 그리고 을목이 3점, 경금이 2점, 경금이 2점, 사화가 2점, 묘목이 4.5점, 2점. 여러분들이 리액션이 없으면 제가 빨라져 버려. 네. 빨라져면 한 분이 리액션 해주면 제가 천천히 할 텐데 리액션이 없으면은 나는 평생 한 거니까 빠르지. 근데 내가 빨리 해버리 여러분들 손해야.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리액션 해줌을 해가지고 속도 조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익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리액션은 보살행이다. 네. 네. 말 안 해버리면 팍 써버리 그냥. 네. 나 혼자 만세 불러면 뭐 할 거지, 그지? 아무 필요가 없어. 이게 리액션을 해가지고 잘 분위기 조절을 해줘야 할 텐데 오늘 이제 회장님이 보니까 딱 그게 얼굴이 그냥 피곤으로 가득해가지고 안 되겠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이. 자, 그래서 계수가 2점이고 사화가 2점이고 을목이 3점이고 묘목이 4.5점이고 경금이 2점이고 신금이 2점이고 경금이 2점이고 진토가 2점입니다. 그러면은 체와 용이 있을 때 체가 몇 점이죠? 합하면 제가 8점 8점. 용이 몇 점이죠? 숫자가 많죠? 많아요. 하려면 네? 몇 점? 11.5. 11.5. 아, 근데 왜 이렇게 11.5가 이렇게 거기 자신이 없이 말씀하십니까? 용감하게 좀 말씀하세요. 용감하게. 11.5. 자, 그러면 용이 더 크죠. 그러면은 이것을 용신으로 거기. 자, 일단 신약이죠. 신약이고, 신약의 일간이 체가 경금이죠. 그리고 격은 정제격이죠. 이거 정제니까요. 정제, 일간. 체가 경금이고, 상이 정제다. 정제격. 그리고 이것은 신약이니까 지금 재성이 중하죠? 재성이 네. 많죠. 그래서 재성 중, 용, 비겁을 써야죠. 저기 비경과 편인수중에서 천간에 있는 것이 경금이죠. 네. 중에서 그래서 용, 비겁, 비겁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정밀하게 보기 전에 일단 틀을 만든 거예요. 틀을 만들어서 자세히 봐서 격과 국과 용신을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그냥 네. 가장 빠르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조정할 수가 있죠. 비겁급 하면은 이것이 이제 경금 용심이죠. 네. 시간의 경금이 용심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우는 남자인데 연간이 계수 음간이죠. 그럼 역행이죠. 그러면은 어, 묘부터 오죠. 자축이 묘에서 역순이죠. 역순이면은 인이겠죠. 첫 해가 인이고 그리고 천간이 을 앞에가 갑이죠. 갑인 다음에 축이 되고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자가 되고 임이 되고 해가 되고 어, 신, 경신이 되고 그 다음에 술이 되고 성, 이 되고 그 다음에 유가 되고 기, 가 되고 그 다음에 신이 되고
무, 신이 되고 무, 무가 되고 네 개 하나 더. 그다음에 미가 되고 정이 되고 자, 1대 5이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자, 여기까지 그래도 천천히 하시면은 따라서 할 수 있죠? 이제 천천히 하시면 그 얼굴에 나름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은 오는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요, 뭐 저기 이문반에서 그러고 서서 이제 이렇게 숙달을 시켜야죠. 됐습니다. 자, 이제 사주 분석을 할게요. 이게 이번 지금 11강, 12강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이렇게 분석하고 사주를 본다라는 것은요. 한번 감을 잡는 것이 목적이니까 지금 다 알아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네. 이 훈련을 이제 실전반에서 이제 어, 한 주에 두 개씩 해서 뭐 한 3, 4개월 하면 숙달되지 않겠어요? 음. 자, 사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주 분석. 사주 분석은 최상용으로 본성을 잡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 뭐냐? 본성이 뭐예요? 경금이요. 음, 경금인데 신약한 경금이죠. 네. 신약한 경금인데 신약의 정도가 많지 않죠. 약간 신약한 거죠. 신약한 경금인데요. 자, 신약한 경금 이것은 양이니까 이성적이죠. 네. 본성 이성적인 사람이고 금기운이니까 항상 나의 본성이 미래를 향해서 현재가 아니고 과거를 항상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과거 점검. 네. 근데 경금이 일지가 신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지가 무임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신일주라는 것은 이것 자체로 위에도 금이 밑에도 금이고 위에가 경금이 밑에 또 경금의 뿌리가 있잖아요. 경신 자체로 아무리 신약 사주에도 이렇게 금금, 수수, 토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 자체는 절대 꺾이진 않아요. 네. 풍파는 만나더라 꺾이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일지 자체에 뿌리가 딱 있으면 일단 주관이 강하고 음, 어, 어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너무 맹하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든다는 거죠. 네. 좀 고집도 있고 이제 좋게 하면 주관, 나쁘게 하면 음, 고집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고 뿌리가 있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지만 경신일주가 딱 있으니까 신약이지만 전체를 볼 때 약간 신약이지만 절대 약하지 않다. 강한 네.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네. 시간에가 또 경금이 있죠. 네. 라는 것은 내 기운을 더 도와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내 경금이 약하겠어요. 또 밑에가 진토가 있죠. 진토가 토생금이잖아요. 네. 토생금이니까 이 경금이 결코 약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신약이라고 했지만은 약한 경금이 아니라 강한 경금이에요. 네. 예. 이것은 목기운 확연하고 이제 능히 대적을 해볼 만한 하지만 목기운 이게 용보다는 약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근데 또 그렇게 많이 약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목기운이 묘목과 을목은 습기를 담고 있는 나무거든. 만약에 그 올간이 갑인이어서 완전 신약이 맞아요. 어, 어, 간목이라는 것은 어, 소나무, 습기가 많이 없는 딱 소나무인데 을목이라는 축축한 넝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은 이미 물 기운을 담고 있는 음, 뜨거운 기운을 약간 없애는 또 묘목 자체가
또 그 을목을 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갑인이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경금과 신금과 대적하는 그런 건데 을목과 묘목은 대적이 아니고 목기는 목기인데 습기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간과 일간의 을경 금 합이 되잖아요. 대적한다기보다는 합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도표상으로는 8대 11.5인데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력이 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래도 일단 신약으로 보자고요. 신약 경금이지만 이 신약 절대 신약하지 않다. 그래서 이 경금인데 이 경금의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이성적, 과거 점검이 본성이 그렇게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고 그런 사람이다. 그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본성은 이성적 과거 점검이다. 이런 거. 두 번째, 성향을 보겠습니다. 성향은 상이죠. 최상용의 상이죠. 네. 상이죠.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의 세계, 그러면 표상이라는 것이 용이라고 한다면은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 성향의 성향. 내가 음, 물을 먹고자 하는 의지를 내고 난 다음에 손이 가잖아요. 네. 컵으로. 이 상이 그 의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따 이야기하는 적성, 뭘 할 것인가. 그런 네. 의지를 가져야지 그걸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성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다르게 말한다면은 네모난 그릇이 있으면 비가 오면 네모난 물이 담기죠. 네. 네모난 성향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동그란 물그릇에는 비가 내리면 동그란 물이 담겨요. 왜? 그런 네.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성향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동그란 물이 담길 것인지 네모 물이 담길 것인지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게 네. 성향이라는 거예요. 사업 성향인 사람들은 미국 LA에 갖다 놔둬도 사업하고 있어요. 저처럼 책 좋아하는 사람들 미국 LA에 뭐 저기 러시아인 놔둬도 언젠가는 또 책 구에다가 또 영업하고 있어요. 그릇이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잘 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기 아프리카 놔둬도 한두 달 있으면 또 추장한테 또 따지고 있어 또. 안 그러겠어요? 어, 그 그릇이 바로 의지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향이 뭐냐? 가장 큰 성향이 정제격이라는 거죠. 음. 네. 편제와 정제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요? 정제와 편제는 다 사업성인데 편제는 좀 동적이고 정제는 좀 정적이다. 그래서 정적적인 사람들은 차근차근 착실하게 이렇게 저축하고 안정적으로 월급받고 내지는 사업을 하도록 안정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편적인 사람들은 아주 동적, 역동적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많이 한다든지 뭐 투자를 갖다가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편관이 하는 일들이고 정말 보증된 그런 사업을 한 사람들이 정제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은 항상 안정적인 어떤 안정적인 돈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런 정적격이라는 성의 조건을 보는 것이 숙명통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결과를 보는 것 천안통 아니겠어요? 이걸 더 정밀하게 보고 이제 나중에 이 문자까지 버려버려 그냥 그 사람만 딱 떠올리면 그 사람 앞에 있던 요도 그 사람만 떠올리면 알 수 있게 된다라면 이제 문자를 뛰어넘어서 그걸 숙명도 천안통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냥 지금 뗏목을 동양 철학이라는 뗏목을 타고 이 사람의 본성과 그리고 어, 본성과 그런 결과를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딱 사람을 딱 보고 있으면 활달한 사람과 얌전한 사람이 딱 인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얌전한 사람은 얌전한 성향이 있겠구나.
활달성이 있겠구나. 그래, 얌전한 사람은 뭐 반장이나 뭐 부반장 같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겠구나. 이 사람은 뭔가를 감춰 쓰려고 하겠구나. 온갖 결과를 아는 거잖아요. 아주 미약하지만 숙명동과 천하동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주 틀려버리면 이제 망상쟁이지.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숙련동과 천하동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런 이치입니다. 근데 회장님이 좀 아픈가 보다. 아니요, 아픈 것까지는 아닌데요. 네, 그, 괜찮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기 전화를 할 때는 이제 명리학의 세계에 거기 입문해서 막 환희심이 막 넘쳤던데 거기 아침에는 어제 딱 또 탁 꺾여버렸어. 어떻게 너무 불타올랐나 봅니다. 아, 어쩌냐게 저랑 거기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면 너무 불타올라 버렸구나.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릇이 사업 성향을 갖고 있다.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와 해, 이와 해. 관성이 격인 사람은 득과 실, 인성이 격인 사람은 시와 비, 식상이 격인 사람들은 미와 추, 비겁이 격인 사람들은 선과 악,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사람 항상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항상 어,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성향의 또 미세한 성향들 봅시다. 천간 합비나 충 있으면 봐봐요. 천간의 합과 충. 을경합. 을경합이 있죠. 그리고 그 충은 안 보이죠. 네. 을이 골간에가 있죠. 네. 경이 일간과 시간에가 있죠. 네. 경이 두 개고 을이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을이 여자고 경이 남자라면 남자 둘에 여자 한 명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사이좋게 만나져요? 전쟁. 전쟁 이렇게 2대1로 사이좋게 만나본 적 있어요? 어때요? 이걸 딱 다툴 쟁자를 써서 합은 합인데 쟁합이라 쟁합. 쟁합이라고 그래요. 다툴 쟁자에서 을경, 을과 경이 만나면은 쟁합이라고 한다.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뭐예요? 남자에게는 어, 정제면은 부인이고 여자잖아요. 네. 그리고 재물이잖아요. 네. 이게 돈이나 여자를 만났었을 때 항상 내가 합을 하려고 하는데 내 경쟁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선님 좋았어요. 그런 리액션 좋습니다. 지금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얼마나 천부적인 보살. 자, 을경쟁합이에요. 을경쟁합.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어떤 성향, 일단은 그 돈에 관심이 있어. 돈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묘목이 정제잖아요. 정제죠. 근데 묘가 안에 갑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은 편제고 을은 정제인데 올 간에 뭐가 떠 있어요? 을목이 떠 있죠. 네. 을목이 정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제격인데 그 정제격이 천간에 떠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은 그런 성향 정도가 아니고 튀어나온 것까지 있으니까 대놓고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대놓고. 투출내지 않으면은 성향이 돈에 관심 있고 일이 생기면 돈에 관심 갖거든. 근데 천간에 떠 있으면은 대놓고 돈 생각으로 돈 좋아한다 표현을 하고 대놓고 사업 구상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항상 대놓고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그 을을 갖다가 나도 합하려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옆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 시간의 그 경금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돈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돈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왜? 올 자체가 묘목인데 거의 투출된 을목이 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자다가 눈 딱 뜨면 돈 생각을 해. 그럴 수밖에 없어. 음, 구조가. 근데 항상 누가 내 것을 뺏어간다는 생각을 항상 해. 음. 왜? 시간의 경금이. 원래 보통 이제 비견은 뭐 내 편이라고 하고 겁재는 막 음. 경쟁자라고 이제 보잖아요. 뭐 아, 그런 그렇게 기초 책에 음, 써져 있는 것이지 역학하는 사람들 기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장로는 네. 음. 근데 어쨌든 저 시간의 경금도 을목하고 합하고 싶어 하니까 사이 좋을 수는 없는 그런 구도라는 그렇죠. 음, 음. 자, 근데 이것이 그 지극히 신약이면은 경쟁자라기보다는 어, 도와주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음. 지극히 신약일 때는이 어, 그, 그러겠잖아요. 네. 외적이 침입을 하는데 내 옆에 친구가 있다라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탕이 하나 있으면 내 친구가 있어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따로 경쟁자와 따로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음.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과 친구라는 것은 뭐 비견, 겁재가 뭐 적이다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동료가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경신, 경진 이것이 약하지 않다. 네. 신약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네. 상황에서 나와 똑같은 기운이 옆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을목, 그리고 묘목이라는 아주 토실토실한 한박 선생의 그 표현하는 토실토실한 재물이 딱 있어. 이 음, 재물을 갖다 거기 한박 선생 토실토실하게 그 표현 말고 더 좋은 표현 없을 것 같아. 이 을묘 정도가 되면 토실토실해. 왜? 올지가 묘목인데 거기 투출된 을목이 있거든. 톨토실한 걸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옆에서 도사리고 있단 말이야. 음. 자, 근데 보니까 경금 밑에가 뭐가 있어요? 신기해요. 진토가 있죠. 네. 자, 진토가 있는데 진이 그 지장간이 뭐예요? 을대모. 네. 을개무죠. 자, 그러면은 올간이 뭐예요? 올 을, 월간, 을목. 을목이죠. 근데 시지혜가 을목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을목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시지 진토에서 튀어 올라간 애예요. 그래서 을목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시지라고 아시겠어요? 시지 진이 보금자리고 그 보금자리 있는 애가 올간으로 활동하러 간 거라고. 본 주소가 시지라고 아시겠어요? 자, 아니요. 그리고 그 연간이 뭐가 있어요? 연간이 연간이 뭐죠? 개수. 개수죠. 어, 자, 사주 그 네 가지 그 지지에서 개수가 어디가 있어요? 시지. 시지가 있죠. 그 네네. 시지에 있는 개수가 개수가 연간에 또 튀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의 고향도 어디예요? 시지요. 시지라고. 음, 그래서 올간에 있는 애와 연간에 있는 애의 고향이 자기 본 보금자리가 시지란 말이야. 그러면 을목과 개수가 시지에서 아까 일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경쟁자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을 갖다가 쟁압을 하는데 그 을묘의 재물이 누구 재물이냐면은
바로 내 재물이 아니고 옆에 사람 동료의 재물이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재물을 몰래 도둑질하고 뺏고자 하는 심보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올 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 일간 경금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있는 그 비견, 그 경금이 내 거를 자꾸 내 거랑 합하려는, 내 거를 뺏어가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재물은 내 거가 아니라 그, 그렇죠. 네, 그 옆자리에 있는 그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원래 내 거가 아니었다 이런 거죠. 그 음, 도둑 도, 선생도 음, 담을 넘을 때는 저건 내 거다고 생각을 하지. 아, 음, 근데 내 게 아니잖아. 음, 본래 내 게 아니잖아. 음, 어, 그런 것처럼 을묘라는 을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시간의 경금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음. 어떤 재물이 남의 것인데 내 것을 하려는 그 도둑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음,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음, 아니요? 성향 스님, 그럼, 네네 말씀하세요. 아, 갑자기 아이들,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양육되었냐,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런 걸 평생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천 가지 조건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시다. 라고 한다면 지금 나온 것은 전전생에 해놓은 조건이고 아, 지금 네. 교육하는 것은 지금 해가는 조건이에요. 네. 이게 사주팔자는 전생에 지었던 조건이고 지금 교육시키는 것은 이생에 하는 조건이야. 그래서 사주 그렇다고 해서 가만 놔둬버리면 방치하면 안 되죠. 네. 천 가지 조건이 있더라도 오늘 이생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다른 조건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생에 한 가지 조건이 되면 살이 조금 더 적겠지 이제. 네. 어, 그래요. 그래서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에요. 그냥 네. 필경도론입니다. 그것이 맞죠. 그래서 숙론에 빠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의 까르마를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잖아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을목과 기수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시간의 소유물인데 내가 가지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을목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 수생목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수생목이잖아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경금이 있어서 기수로 노력해 놓은 결과물이기도 해요. 음, 거기 연간의 기수가 올간의 을목을 생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돈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어, 그 시간에 경금이 있어서 기수로 노력을 해서 을목으로 되어진 것인데 내가 그걸 뺏으려고 하는 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주에서 네. 그 지금 일지에 신금이 아니라 음. 진토가 일지에 있었다면 그러면 내 내 일지에서 나온 정제와 개수니까 내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거기 이제 만약에 일주가 경진이고 네. 시주가 경진 딱 똑같은 경진이나 정말 경쟁자지. 음, 이제 정말 같이 공동 노력해서 공동 되어진 어떤 저기 재물을 같이 경쟁하는 건데 그 정당한 경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놈 네. 심보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돈놈 심보를 갖고 있는 사주요. 음,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런 정적격인데 그렇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동론심보를 갖고 있는 그런 쟁압을 갖고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향이 기본적인 전생업이 그렇게 두텁다는 거예요. 어, 두터운 업을 갖다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어. 음, 하지만 이 생에 또 반성하고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계속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거지. 음. 네. 호랑이가 참여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내일 사냥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 생활의 성향을 갖고 있다. 자, 두 번째. 사하고 신이 만나면 뭐예요? 인사신에서 두 음, 글자 있는 형, 또 사신, 사신, 합수기도 하죠. 합수? 자축, 자축, 합토 그런 것처럼 사하고 신이 사신 합수라고 사신 합수, 예, 합과 형이 같이 해서 형합이라고 해요. 형합. 신합수. 형합이 있어서 음, 항상 이 사람은 일치와 연치가 만났을 때 합하지만은 항상 형이라는 그런 까르마 작용을 해요. 이것도 이 사람의 하나의 그 성향이야. 응? 아, 예를 들어서 사가 그 사의 지장간 뭐가 있죠? 무경병, 무경병이면은 거기서 무가 이 경금에는 이제 십신으로 뭐예요? 편인, 편인이죠. 그러면은 인수가 연호로 게 없으니까 이 무토가 편인이 엄마의 엄마. 근데 음, 신과 사가 사신 합수면서도 형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 형살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의 관계에서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형살이 있지만 어머니라는 존재가 나의 환경이잖아요. 네네. 환경이 무너지면 내가 살 수 없잖아요. 네. 항상 자타가 이제 불이지만 굳이 말하면 엄마가 또 따로 있다고 말하고 그 엄마의 운명에 따라서 나의 운명도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런 거라. 또 이 무토가 그 공부기도 해. 음, 그잖아요.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 또 사명살이 또 붙는 거예요. 음, 이게 그런 뭘 하면 그러한 그릇이 그러한 물이 담기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최상용에서 이 사람의 그 성향을 보는데 지금 이런 신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다고. 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하고 어떻게 뭐 만나려고 하면 그래 살이 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토가 위장이잖아. 위장. 네. 그래서 위장 건강에 안 좋아지면 그 또 전생 어변 때문에 남들보다 위장의 병 치료가 더 늦게 될 수도 있죠. 음, 그러겠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각도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묘진이 만나면 또 뭐예요? 해. 묘진이 햇살이라 형충파해에서 네. 햇살입니다. 햇살이라는 것은 뭐 해치다 내지는 뭐 그 영각기온 이야기할 때 햇살, 온진, 귀문 세 가지를 봐요. 그래서 햇살이나 온진, 귀문 하나만 있어도 영각기운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영각 기운이요? 영각, 귀신, 영, 영각, 영가. 영각 기운. 영각 기운. 거기 천도리 할 때 누구누구 영가 하잖아요. 네네. 영각이 아니고 영가. 영각 기운. 그래서 영각 거기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각 기운이 있으면 천도제 해야죠. 네. 자, 햇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묘하고, 묘하고 신이 만나면 뭐가 있죠? 음, 이것이 원진살이에요. 묘신 원진 그리고 묘신 귀문살. 음, 다 원진은 온망하는 거 그리고 온망 자체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원진살, 귀문살이 있어서 아,
묘진 햇살, 묘신 온진 귀문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으니까 한이 있으면 남에게 투살 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럴 상황도 아닌데 옛날에 당했던 억울한 한 때문에 폭발을 해버려. 그럼 폭발하면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나, 나는 나는 이유가 있거든. 왜 옛날에 당했던 걸 그 사람 투사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아버지한테 당했던 걸 이제 투사하고 있어. 나는 정당한 거야. 왜 지금 상 아버지한테 당한 걸 투사하고 있으니.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폭발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야. 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나는 그 당했던 걸 부풀이하고 있는 건데 남들이 볼 때는 그걸 못 보잖아. 못 보니 미쳤다고 하는 거야. 다 나름대로 다 까닭이 있어. 모든 까르마들이 까닭이 있지만 상황이 맞지 않으면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야. 햇살, 온리살, 귀문살이 그런 거예요. 트라우마가 많은 거야. 그 트라우마 자체가 귀신이야. 아, 천도제를 하는 것과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건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잠재의식에 눌리던 컴플렉스 없애고 트라우마 없애고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력처럼 보이면 그걸 인격화시켜서 말하면 굳이 말하면 그걸 귀신이라고 할 뿐이에요. 네. 천도제를 하고 심리치료를 하고 보시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윗바산하고 다 천도제 다 천도제. 네. 그리고 수행을 하면 형합이나 뭐 햇살이나 온리 기문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성숙하게 사는 길이 가장 빠른 거죠. 네. 그래요. 왜 명상할 때 집중이 안 되냐? 이 살들 때문이에요. 살들 때문에. 맺힌 것이 항상 있어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부르거든. 명상하지 말아라, 명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꼬시거든. 원진 기문이 없는데도 엄청 많거든요. 귀신이. 원진 기문이 없는데도 많은데 원진 기문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 이게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거기 원진 기문 햇살 같은 것이 없어 혼자만의 세계로 갈 텐데 이것이 있으면 이제 실수를 해 실수를. 술 먹고 실수한다거나 별일도 폭발을 욱한다거나 보통 욱하는 사람들은 이제 햇살 온진 귀문이 보통 있어. 얼마나 옛날에 그 상처가 깊고 이것이 이제 또 그것도 분풀이 안 되면 이제 그 공황장애 또 공황장애 이게 또 이제 깊어지면은 몸에 실제로 병이 와버리잖아. 교통사고 당한다거나 암에 걸린다거나 어쨌든 뭐 그런 또 몸으로 또 와버리잖아. 몸으로 오든지 마음의 병으로 오든지 사건으로 오든지 그렇게 와버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죽을 힘을 다해서 업을 지려고 하잖아. 네. 그리고 또 고통 당하면은 내가 왜 난 착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통 당했다고 그래 말도 안 돼 변명을 하고 있어. 아 자기가 지었으니까 받았겠지. 안 좋은 일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착한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다고 그 책임 없는 소리를 한다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그 교도소 이제 가두면 나는 착한데 왜 가두니 모르겠다는 소리가 똑같아.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지. 참여하고 또 참여할 일인데 내가 고통스러울수록 또 사회에 불만이고 부모한테 불만이고 자기한테 불만이라. 살은 내 망상 때문에 무명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살풀이 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남을 탓할 것이 아니고. 그러죠. 그래서 수행자를 다 사주 봐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간과 지지 관계에서 자, 양인살 있어요? 양인살. 없습니다. 홍염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늘귀인이 있어요? 천을긴 없습니다. 백호나 괴강 있어요? 없습니다. 경진 괴강이죠. 아, 경진이 개강. 경진 괴강사. 이 괴강사도 이제 그 굉장히 흉폭한 그렇게 엄청난 흉폭하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갖다 욱했다는 거예요.
흉폭한 것이 아니야. 그 사람 옛날 당한 거, 분풀이 한 거, 근데 남들이 볼 때 흉폭하다고 해. 음, 모든 살들이 그냥 어린애들이 이제 억울하니까 응행거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굳이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살은 연민의 대상이요. 네. 피하고 던져버리고 피할 대상이 아니고 쓰레기처럼 박아버릴 대상이 아니고 아파서 응애 울고 있는 거야. 보살들은 가서 치유해줘요. 치유를 받아서 마땅할 사람들 갖다 버려버리고 다 소외시켜 버리잖아. 그래놓고 복 받으려고 하잖아. 그리고 아파하는 자가 또 내 그릇에 담긴 또 물이잖아. 네. 그걸 소외시켜 놓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나서 내가 행복하게 바라잖아. 마치 뱀이 지 꼬리 씹어 먹으면서 왜 꼬리가 아픈지 모르는 꼴을 똑같잖아. 네. 이 경진 괴강이지만은 음, 괴상스러운 것이 아니고 가슴 아픈 일 아닌가. 음,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이런 성격 쓰겠는가. 음, 그것이 뭐라고요? 시주회가 이런 것이 있다고. 음, 괴간사. 그러니까 경진. 내 경쟁자가 그런 살이 있다고. 음, 그렇죠? 그럼 흉폭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괴강살에서 돈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기수가 튀어 올라왔다고. 이게 그 돈이 그런 재물이라고. 재물도 청정한 재물이 있고 더러운 재물이 있다고. 은행이 털어가지고 가온지온 재물은 더러운 재물이고 팔 정도로 되어진 노동에 대한 대가는 청정한 재물이잖아요. 근데 이 을목이 어디 나왔냐면 이 경진 괴강사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본 것을 또 나는 또 탐하고 있다고. 아주 다 더러워야 돼. 더러워.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더러운 돈을 또 내가 또 갖고자 하는 거야. 그 돈은 그 은봉 깨끗한 돈이 아니야. 경진 괴강살에서 나왔거든. 뭐 깡패지에서 해가지고 얻었다든지 뭐 도둑질 했다든지 뭐 그런 별로 안 좋은 돈이거든. 그래서 그런 괴강살이 있다. 그리고 4번 지지끼리. 지지끼리 하는 건 이제 그 12신살 이야기예요. 뭔 역마살, 도화살, 뭐 이렇게 뭐 지치살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일지를 보면은 일지가 신자진이죠. 네. 이게 신이든지 자든 지인이든 한자가 있으면 신자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지의 사가 겁살이 돼. 겁살. 겁살은 갈 거있다가 힘력이에요. 그러니까 겁살은 겁탈당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음, 내 것을 만들려고 갔다가 겁탈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야. 내가 욕심냈는데 손해를 더 봐버려. 이게 내가 욕심내가지고 뭘 하려다가 사기 당해버리는 뭐 이런 거죠. 음, 음. 겁살이 있어. 그래서 연 어, 지가 겁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지를 보면 올지를 보면 이제 자, 살들을 일지로도 보지만 연지로도 기준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연지는 사니까 사유축 기준으로 올지가 묘면 뭐겠어요? 사유축에서 유를 충한 것이 묘죠. 이게 수옥살, 감옥 가는 살이요. 묘가 수옥살이다고. 연지 기준으로 연지가 사유축이죠. 네. 사유축 기준으로 묘가 수옥살이라고. 감옥에 갇히는. 네. 근데 그 수옥살이 돈과 관련돼 있잖아. 네. 이게 그 돈에가 수옥살도 끼고 괴강살도 끼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갖다 그렇게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돈을 손 대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음, 근데 사주의 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 게 전생 어변이 그렇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발짝 움직이면 다 고통이야. 아니 뭐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지. 지옥 같은 인생.
이야기하니까 이제 한승희님이 막 아픈갑다. 너무 하기 슬퍼요. 아니 여기 네 사주 이야기에서 한승희님 본인 몸뚱아리 아픈가 봐. 막 만지고 난리 났네. 아프죠? 네. 그래요. 그 중성이 아프니 보살이 같이 아파야죠. 이런 사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거들 때마다 다 고통인 거야. 고통인 거야. 자, 세 번째 적성 뭘 적성. 적성은 용이죠. 적성이 용.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지 그래도 조금 그나마 낫겠어요. 출가예요. 출가하면 좋지. 요즘 출가상이 없어서 걱정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출가해야 되는데 출가도 안 해요 또. 왜 재성이 떠 있으면 출가도 안 하거든. 돈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래야지 깡글이 없어야 출가를 해. 아니 이렇게 재성이 을묘가 있으면 출가 못 한다. 못 해. 이 돈이 딱 떠 있어가지고 출가를 못 해요. 못 해. 고통스러울 텐데도 출가를 못 해요. 아니 그러므로 이제 제사주를 보면은 재관이 떠 있겠어요. 출가한 사람이 있었으면 출가 안 했지.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없어. 재관이 인수하고 비견밖에 없어요. 맨 참선하고 맨 책 보고 그런 게 그냥 사는 거예요. 재관이 힘이 딱 있으면 출가하려고 안 됩니다. 공부에도 그 재가 수행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출가 수행자 하려면 돈과 재가 인연을 많이 안 지어놓은 전생 어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자, 적성 봅시다. 그럼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금목 상쟁 사주예요. 금기운과 목기운이 지금 상쟁하고 있어. 그래서 금목 상쟁 사주에는 뭘 한다고요? 그걸 화해시키는 수균 용신이라고요. 통관국이라고 했잖아요. 통관. 이걸 통관국을 본다라면 국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 근데 가장 적절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국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근데 단식 판단할 때는 비겁국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 비겁이 지금 단식 판단이 아니고 저것이 재성중용 비겁국은 단순하게 그냥 그 억부용신으로서 가장 단순하게 생각도 하지 않고 잡는 걸 하고 이제 지금 사주 분석할 때는 잘 보정해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왜? 기준점이 있으면 보정해가지고 쉽잖아.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거 통광국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통광으로 보면은 뭐가 용신이라고요? 연간의 계수가 용신이다. 계수가 용신입니다. 계수는 뭐예요? 감성적 현실 관조형이죠. 용신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성적 현실 관조형. 그걸 쓰지만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거지만 그 선택이 밑에가 인사신 삼형살이 붙어 있고 겁탈당하는 겁살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그건데 그 길이 다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 이게 쓸 수밖에 없는 신이지 좋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라도 해야지. 그 아프리카에서 4km를 가가지고 어머니가 물을 떠오는 그 광고 있잖아요. 근데 다 흙탕물에 병균이 많잖아요. 근데 왜 떠오냐?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의 용신은 용신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기술을.
상관을 쓰는 거죠. 뭔가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선생님이었거든. 뭔 강의를 해. 강의를 해. 그래 사니까. 근데 그 강의를 함으로써 거기는 살이 중중해. 감석 현실 관조형이면서 예술 성향이죠. 상관이니까요. 예술 성향 미추죠. 미추에 갖고 있고. 두 번째, 통과이 됐어. 통과이 되는데 약간 신약인데 수기운을 빼버려. 그러면 신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으로 본다라면 재성중용 비겁국으로 보려는데 비겁이 써버리면은 금목 상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토기운으로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잖아요. 토. 사중무토, 신중무토, 진중무토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제1처방이 있고 제2처방이 있는 거예요. 2처방이 뭐냐면은 이제 억부로 하는데 금은 못 써. 금목 상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힘 빠져버린 금을 돕는 무토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중용 인성국으로 또 보는 거예요. 네. 재성중용 비겁을 할 수 없고 지장간에 있는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인성국으로 본다라면은 무토가 또 용신이겠죠. 이것도 길한 건 아니지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성적 중도 적응형. 그리고 학문 성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그래서 선생님을 해서 선생님을. 이것은 학문 성향은 시와 비가 같이 가죠. 그래서 선생님을 하다가 돈 때문에 제자를 유괴를 해가지고 협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제자를 죽여버려서 그리고 교도소 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사주 상담을 할게요. 두 번째 분석했으니까. 사주 상담. 자, 성격 상담할 때는 뭘 한다고요? 위에서 이야기한 최상용을 설명하시면 된다고요. 제 이성적 과거 점검형으로 되어져 있고 당신은 사업 성향이 있고 그리고 쟁압이나 형압이나 해나 온진 기분이나 괴강이나 겁사나 속살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상처를 많이 안 주는 범주에 상담하세요. 이 성향은 알지만 다 말해버리면 안 돼. 그래도 보는 사람은 성이 알고 있어야지. 근데 다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다 말해버리면 어떻게 살겠나 힘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알고는 있어야지. 알고는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가지고 당신은 무토로 사유를 해서 개수로 강의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세요라고 또 조언을 해야겠죠. 제일 용신이 개수, 제2용신이 무토인데 다 살이 중중한 용신들이. 그래서 정말 산에서 명당이라고 할 만한 그런 용신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니까요.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용신이라고 한 거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용신은 명당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 용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니까. 단지 그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써버리면 쓸 수밖에 없지만 써버리면은 오행이 조화가 안 되고 다른 기운이 와서 쳐버리고 살이 중중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하지만 쓸 수밖에 없거든. 문제 해결이 안 되죠. 평생. 그런 사주들이 많아요. 그다음 2번. 그다음 건강 보면은 금기운과 목기운이 상징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골절을
잘 당한다거나 왜 전생에 누구를 패가지고 골절시키거나 뼈를 갖다 부러뜨린 그런 업장이 있어서 금목상경 사주를 가져오거든. 그 업을 받아서 골절 사고를 잘 당하고 관절염이 많아요. 자, 근데 그 금이 장부로 본다면은 뭐죠? 경금이 대장이죠. 신금이 폐고잉. 그래서 폐하고 대장이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목기운은 간목이 쓸개고 을목이 간이죠. 금목 상징하기 때문에 간과 쓸개가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건강을 갖다가 건강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용신을 보호하거나 사해야 된다고요. 자, 용신이 뭐라겠어요? 계수라고 했죠. 계수가 신장이죠. 신장을 한약으로 하든지 뭔 색깔로 하든지 뭔 어항을 방에 놔두든지 아니면은 뭐 숙공예를 놔두든지 수기운을 보호하는 이 보호하는 것을 하면은 이걸 하면 나머지 운명이나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신을 보는 거예요. 용신에 따라서 한약재를 치면 그것이 가장 큰 보약이에요. 네. 사주를 잘 본 사람들이 한 의사가 돼가지고 한약재를 조제하면 참 좋겠죠. 용신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릴 때 제 주역 명리학 가르쳐준 그 선생님은 명리학도 하면서 주역 명리학도 하면서 한약재도 잘 지으신 선생님이셨어요. 음, 그래요. 이런 명리학을 잘 하는 사람이 한의사를 하면은 정말 명의가 되죠. 네. 이 무토도 용신이잖아요. 위장. 이것도 위장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주에 원진살이 있죠. 네. 그리고 귀문살이 있고요. 그리고 형살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 풀어주는 것이 뭐예요?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수행하라. 네. 탐욕 부리지 말고 성내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이 있으면 그걸 하고 있거든. 그 방어 기제거든. 그걸 하지 않도록 심리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사마트 윗바사나 수련을 하든지 안 그래요? 보살행을 하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생 동안의 어떤 어변을 정리하려면은 법력 있는 스님한테 천도제를 좀 부탁하든지 뭐 아무 법력도 없고 아무 뭐 이런 관심도 없고 지혜도 없는 어떤 사람한테 그냥 홀려가지고 뭐 1,000만, 2,000만 원짜리 그런 죄를 지내는 것은 나는 절대 바라지 않고 과일값과 절에 어느 정도의 정당한 보시 정도의 그 정도 하고 청성껏 천도제를 지낸다라면은 그것도 또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수많은 생도가 모두 까르마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관을해서 부르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걸 과대 포장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돈을 갖다 요구한다는 그런 데 가가지고 귀신 불러가지고 하는 다시 업을 또 만들게 하는 또 그런 천도제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나는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정법을 가는 바른 지혜가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정당한 과일값과 정당한 스님과 그 절에 사는 보살님들의 그 노동의 대가에 보시금 정도의 것을 지불하고 공덕을 짓는 일들은 그것 또한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하니까 아주 돈을 크게 불러버리고 이치도 모르면서 이치를 아는 것처럼 하고 이제 그래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천도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심리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정을 닦거나 사마트 이빠사는 명상업회를 참석하거나 뭐 철학책을 갖다 보고 깊이 사유를 하거나 다 그런 것들이 다 살풀이야. 다 살풀이. 네. 자기 마음에 트라우마 없애는 게 다 살풀이라고. 네.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미신이야. 왜?
미혹할 미의 믿을 신이거든. 그 믿음이 미혹하다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미혹하다고 하잖아.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아이, 이상한 소리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이라도 좀 믿어주세요. 종강날이 되기도 하였으니까. 자, 세 번째. 육신으로 본다라면 첫 번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연주와 올주에 있는 편제를 보세요. 있으면 편제를. 어디가 있어요? 월지의 간목이 올지 간목이 있죠? 그 간목이 묘월에 났는데 간목이 묘월의 12운성이 뭐예요? 간목이 항생 목욕 관대 골로 제왕이죠. 목욕 관대 제왕. 네, 제왕입니다. 양간이 제왕이면은 그 양인살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운이 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운이 성하면은 어쨌든지 그 빨리는 사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묘신 햇살과 묘신 온진살, 귀문살과 많은 살이 중중하잖아요. 또 생합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금목 상경에서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항상 원망하고 그렇죠. 충돌, 원망 그런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뭐 뭔지 아시겠어요? 네. 자, 아버지는 올지 묘목 가운데 묘중 간목이 아버지라고. 근데 아버지인데 천간이 을경합이 있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인연이 깊어. 인연이 깊은데 온중해고야.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이게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계속 고통스럽다고. 귀문살, 온진살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또 간묘 양인살로 딱 앉아 있어가지고 또 약한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요. 아시겠죠? 그런 아버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는 묘중 간목인데 항상 충돌하고 왜 갑경충이잖아요. 충돌하고 또 원망하고 온진 귀무살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온진 귀문살 등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항상 그 부모는 연주 올주에 있는 것을 우선시해요. 네. 일하고 쉬는 자식이나 밑에 사람이고 연주 올주에 있는 인수나 편인이 어디 있어요? 연지의 무토. 연지에 연지에 무토가 있죠? 사중무토. 네. 사중무토. 자, 토기운은 왕성한 금기운 이게 경금이 사에 시분성이 뭐예요? 경금이 사의 장생. 사중무토가 있죠. 이게 나는 엄마를 보면은 생을 받아. 엄마를 보면은 내가 살아날 것 같거든. 근데 엄마는 토생금으로 그나마 굉장히 약한 토인데 나한테 기운을 뺏기면서 나를 살려주는 존재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강한 올지에 있는 간모충으로 쳐버려. 엄마 기운이 너무 약하단 말이야. 이런 분들은 이제 살을 만나거나 안 좋은 운을 만나면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빨리 안 죽어. 간목이 얼마나 센데. 근데 무토는 지금 풍전등화야. 자식한테 다 주면서 자기는 그렇게 힘이 약하잖아. 근데 이제 자, 10살 때까지 대운이 뭐예요? 10살 때까지 대운이 갑인. 갑인이죠. 네. 그러면은 갑인 대운에 뭔 살에 와요? 인사신 사명. 인산 3일살이 오잖아요. 인하고 사하고 신이 만나면은 부자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살이 쳐버린다고. 근데
인사하시는 게 일지가 신이고 연지가 사고 대운이 인이잖아요. 인사인 사면을 치는데 엄마가 이 사라는 그 폭풍수가 있다고. 아, 그래서 어머니가 10세 전에 돌아가신다고. 10세 전에 어머니를 잃게 되는 그런 사실이라고. 근데 돌아가시는데 인사시 사명살이기 때문에 인사시 사명살이 있는 사람들은 몸에 큰 수술자국, 칼자국이 다 있거든요. 인사시 축술미 사명살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몸에 칼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살이 와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냥 편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몸에 칼을 대거나 몸이 뭐 피가 나거나 그래서 돌아가신다고. 음독자살 한다거나. 그래서 어, 인사신 대운 중에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형제는 세 번째. 형제 관계는 어떻겠어요? 형제 관계는 시간에 경금이 형제나 친구들, 나라 동료들이야. 만나 항상 경쟁 관계, 질투 관계야. 그래서 형제 것을 항상 내가 뭘 뺏어먹고 싶어. 그런 관계들. 왼수 같은 그런 관계죠. 그래서 관계는 질투로 가득 찬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성 배우자. 이성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랑 똑같아. 재물에 똑같으니까 항상 남의 여자에 관심이 있어. 음, 이게 남의 여자를 내 것을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겠죠. 여자 관심. 그래서 항상 불륜 속에 항상 있어요. 다듬은 자식. 자식이 어디 있어요? 실지에, 아니, 자, 자식은 편관과 정관이에요. 남자한테는. 여자는 상관이 자식이고. 연지에, 연지에 병화. 병화가 있죠. 그렇죠? 편관이죠. 음, 자식인데, 음. 자, 음, 이 이것이 나의 자식인가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어째서 그러냐면은, 자, 나의 경쟁자인 시간의 시간지가 경진이잖아요. 근데 을목과 계수가 신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진토에서 나온 거잖아요. 음. 그것과 한몸이니까 이 병화는 나와 인연 있는 자식이 아니고 내 경쟁자와 인연 있는 자식이에요. 음. 내 자식이 아니고 다른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음. 남의 자식이 하나 보여요. 내 자식은 안 보여. 남의 자식 보이는데, 자, 자대운을 봐봐. 자대운. 자, 자운을 보면 지금 한박 선생 그 세계는 이 자대운 경신년을 지금 주목하고 있죠. 경신년 이때가 28세예요. 28세인데요. 자대운 경신년에 자대운이 오니까 수균이 강해지잖아요. 수균이 강해지고 이 자의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임계가 있죠. 네. 네. 근데 연간의 계수가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음, 연간의 계수가 튀어 올라져 있으면서 이 연지 이 사가 사신 형살이 되는 거잖아요. 사신 형살, 사신, 네. 인사신 형살. 네. 그리고 신자진 사하면 거의 겁살이잖아요. 네. 네. 겁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병화가 수균이 많아졌을 때 사중 병화가 인병칠살로 그
제압당하는 거예요. 이 또 그 경신이 뭐냐면은 경신이 내 일간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내 일간과 일지가 발호를 하는 거예요. 발호를 하면은 꼭 그것은 뭔 기운을 끄집어 오려고 해요? 을경은 금, 합의하려고 그래. 돈을 갖고 오려고 그래.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라고요? 시간의 경금의 돈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것이 계수인데 그와 인연 있는 남의 자식인 병화를 갖다가 일지 신금 가운데 임수로 수국화로 치면서 살로 치면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응? 근데 또 올지의 묘목이 수옥살 감옥에 갇히는 살이야. 그래서 자대운 이게 지금 자대운이 갑인대운은 용신대운이 아니잖아요. 금목상계 되잖아요. 이때 안 좋겠지만 해자축 이때도 용신대운이지만 그 용신 자체가 살이 많기 때문에 용신이 아니야. 그래서 용신대운 왔는데 수균이 강해질 때 수균이 강해 경신운을 만나가지고 을묘라는 돈을 탐하면서 계수 밑에 있는 남의 자식이 병화를 갖다 인명실사로 치면서 그것 때문에 수옥살인 돈 때문에 묘목 감옥에 가는 28세 경신년 때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요. 남의 자식을 돈 이유로 살해를 한다고. 그래요. 사중병화가 겁사가 형합해서 그렇게 자운의 경신운 때 남의 자식을 살해 돈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죽이고 자기는 교도소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직업 보면은 계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수 때문에 강의를 하고 무토를 쓸 수밖에 없죠. 무토 때문에 사유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자, 대운과 연을 보죠. 대운. 요는 보면은 아까 말한 갑인 대운은 금목 상징이니까 금목 상징이니까 안 좋았는데 이 사중 무토인 어머니가 모친 사망 그런 것이고 해대운 축대운 해자축이죠. 해자축 대운이 용신 대운기는 하지만은 살이 많은 용신이기 때문에 운은 용신운이나 경진, 회강에서 나온 계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살인을 하고 구속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박 선생의 이 강의록을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계속하는 이런 패턴이 될 겁니다. 이제 실전반이 되면 지금 좀 숙달된다라면 딱 1시간 반 동안 2개의 사주 정도 이렇게 연구할 거예요. 이제 강의 받는 사람들이 좀 숙달이 안 되면 하나씩 하고 숙달되면 2개씩 하고 그러면 한 달에 8개씩 계속 분석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만한 수준의 강의록은 지금 한반도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그 한박 선생의 이런 강의록이 이렇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또 혼자서 보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수준이 높아버리기 때문에 혼자서는 또 못 봅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런 실전 연구반에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1년 정도, 2년 정도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리학 전문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심히만 따라오신다라면.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수료증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해도 이 사주 하나 분석하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1시간 반. 자, 거기 수료증 수여식을 보장님이 일단 좀 진행을 하시겠어요? 네, 수료증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해탈 여보살님도 저기 그 1번인데 화면 키세요. 화면을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걸 안 하고 뭐 다른 일을 한갑네. 전화를 해봐야지. 아니 우리 총무실장님이 화면을 안 켜고 수여를 받아야지. 옆집에 가 있어도 거기 이제 수혈을 못 바꿨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어, 위주로 네, 수행식. 아니 저기 거기 일단은 참석을 하지 않았어도 조건 되신 분들 일단 수혈을 하고 그분들은 전달하는 것이 맞겠죠. 거기 총 12주 중에 8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은 하기로 했죠. 네, 잠깐만요. 네네네 여보세요. 네. 네. 예, 거기 그 앞에 놔두고 가세요. 네. 아니 거기 지금 종무실장님인지 알았는데 택배전화고 왔네. 죄송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네, 지금부터 단말을 위한 사주 명리학 입문반 제1기 수료증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 제- 발급번호 제1번은 네, 해탈자 보살님이십니다. 제가 하도록 할게 이제. 자, 수료증 23-001-001 성명 해탈자 김금래 위 사람은 단말을 위한 사주명리학 입문 12주 과정을 성실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17일 마인드 불명상의 주지 만민. 예, 박수 하고 이제 그렇게 수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료증 23-001-002 성명 도예강 김보형 김보형 다음 페이지 도예강 김보형 님께 수여합니다. 네, 박수. 그 다음에 수료증 23-001-003 성명 백호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손희영 님도 받게 되죠? 예? 네, 오늘 결석하셨지만, 네, 8번 참석하셨습니다. 23-001-004 성명 손희혁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송현주님 수료증 23-001-006 성명 지휘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3-001-007 성명 정규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3-001-008 성명 조현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3-001-009 성명 한선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축하드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제 입장에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한 35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주역 강의는 했지만 명리학 강의는 첫 강의거든요. 명리학 강의는 첫 강의입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강의하면서 이제 많이 되었던 지식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강의를 해야 하니까 저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뭐 별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들 하려고 한 3개월 동안 저도 많은 사유를 하고 거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2주 쉬었다가 이제 월요일 날은 그대로 또 새로 하시는 입문반 하고 수요일 날 아침에는 이제 실전 연구반 사람이 얼마나 있든지 우리 단마 티처들 하고 우리 거사님께서 접수를 하신 것 같은데 소수라 하더라도 계속 가면서 이제 사람을 중간에 받아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박 선생 저 책에 있는 뒤에 사례가 한 200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우리 도영님 같은 경우는 또 언제 볼지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 거사님하고 우리 한서연님은 종강 파티 오시기로 했는데 우리 도영님은 멀리 사시죠? 네, 어, 저는 부산에 어, 살고 있어서 가고 싶었는데 어.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 언제 거기 뭐 광주 근처 오실 일 있으면 얼굴 한번 오프라인으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네, 저도 뵙고 싶어요. 언제 뵙시다. 네, 그래 뭐 이제 마지막 인사말 좀 하고 싶으시면은 좀 거기 한 분씩 간단히 할까요? 자, 제 화면에서 오른쪽부터 한서인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스님, 그리고 같이 공부해주신 도반님들 감사하고요. 저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음, 대답 잘 못했는데, 어, 감이 어, 걸렸어도 리액션이 그 괜찮았습니다. 중간 몇 번 좋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거사님 한 말씀 하시죠. 소리가 안 나오네. 어, 소리가 거기 상태 안 되니까 아니 거기 이제 그래 안 된 걸 하고요. 거기 입모양으로 충분히 알았습니다. 뭐 이제 다 반갑고 감사했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도영님, 네, 저는 초반에 결석이 좀 음, 많았어가지고 음. 사실 잘 못 따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어, 저는 이 다음 바를 연결해서 듣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실력이 음, 안 돼서 좀 음. 유튜브 보면서 스님 유튜브 보면서 공부 좀 더 하고 다음 텀에 실전반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희가 모사님도 한 말씀.
게 예, 들립니다. 소리가 예,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네, 스님께 많은 걸 배우게 돼서 처음 시작했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같이 이렇게 줌에서 만났지만 같이 공부하신 도반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종강 파티에 가서 얼굴을 뵙고 싶은데 네, 평일이고 아이들을 봐야 되고 이래서 네, 참석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 한 말씀 하시고 끝냅시다. 네, 스님, 정말, 어,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원래는 단마 티처들과 스님과 이렇게 그냥 저희들끼리 공부하려다가 강의를 삼재풀이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삼재풀이 왜 해야 되는가, 삼재풀이 무엇인가 설명하시다가 삼재 원리 설명하다가 할까요? 하고 이거 한 거라. 그러니까 자 종이 펴보세요. 자 자축인묘라고 써보세요. 하시다가 네,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다른 분들과 함께 공부해서 더 즐겁고 힘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제가 단톡방에 그 저희 실전 연구반 안내 링크랑 또 여러분께 그 후기 한마디씩 써달라고 네, 부탁하는 글을 올릴 텐데요. 네, 그것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언제든지 네, 뭐 오프라인이든 다른 강의든 네, 카톡으로든 이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거기 마지막으로 그 실전 연구반을 만약에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세요. 이제 너무너무 그 좋은 그 행운이 될 겁니다. 정말 작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큰 성과가 될 좋은 기회니까요. 꼭 같이 공부를 하시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 반가웠습니다. 스님께 1배 드리겠습니다. 삼복께 3배 드리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스님. 네.